제목 전직 판사의 겨울. 판사님, 제발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안 됩니다. 법은 법입니다. 판사님, 판사님도 자식 있으시잖아요. 정숙하십시오. 그때 전 그렇게 말했습니다. 차갑게, 단호하게. 법은 법이라고. 그런데 정작 제 자식 일이 되니까 저는 법을 어겼습니다. 2024년 12월 새벽 5시 알람 소리에 눈을 뜨니 고시원 2평 남짓한 방이 눈에 들어옵니다. 살림도 제대로 없는 이곳이 이제 제 집이고 30년간 판사복을 입었던 제가 이제는 붕어빵을 구우러 갈 준비를 합니다. 세수를 하고 낡은 패딩을 입으며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마스크를 하니 거울 속 제 모습은 누군지 알아볼 수 없습니다. 누구도 절 알아보지 않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방을 나와 좁은 복도를 걷는데 옆방에서 누군가 기침 소리가 들립니다. 여기 사는 사람들 다들 사연이 있겠죠. 저처럼. 밖은 아직 어둡고 차가운 12월 바람이 얼굴을 매섭게 때립니다. 새벽 첫 차를 타야 하기에 버스 정류장으로 서둘러 향합니다. 버스 안은 텅 비어 있어 조용히 창밖으로 보여지는 풍경을 바라봅니다. 무수한 아파트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저 불빛 중 하나가 제가 살던 아파트였는데 말이죠. 강남 32평, 남편과 아들이 함께 살던 곳. 이제는 남의 집이지만 생각하지 마. 고개를 돌립니다. 40분을 달려 재래시장에 도착하였습니다. 아직 대부분의 가게가 열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몇몇 상인들은 벌써 준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영숙 씨 왔어? 채소 가게 김 사장님이 손을 드는데 전 고개만 까딱입니다. 저를 영숙 씨라고 부르시는데 이상하게 그게 편합니다. 시장 골목 끝자락 구석진 자리에 녹슨 리어카 하나가 있고 이게 제 가게입니다. 가스통을 연결하는데 30년간 법전을 들었던 손이 이제는 가스통을 다룹니다. 붕어빵 틀을 꺼내 기름칠을 하고 밀가루, 물, 설탕, 베이킹 파우더의 정확한 비율로 반죽을 합니다. 판사 시절 판결문 쓰듯이 정확하게. 씁쓸한 웃음이 나옵니다. 팥소를 작은 냄비에 덜어대우니 김이 모락모락 올라옵니다. 불을 켜고 틀이 달궈지기를 기다리는데 영숙 씨 커피. 옆 분식집 정 사장님이 종이컵을 내미시며 믹스커피를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이렇게 직접 손으로 반죽하고 팥소를 직접 만드는 곳이 없는데 영숙 씨는 참 대단해. 아니에요. 그래서 이곳 붕어빵이 맛있다고들 많이 얘기해. 그래요? 이 말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오늘도 첫 붕어빵을 굽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나며 반죽이 틀에 부어지고 팥소가 가득 들어간 뒤 뚜껑을 덮습니다. 3분. 그 사이 전 시장 입구를 보는데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혹시 아는 사람이 있을까? 매일 하는 생각입니다. 법원 동료가, 변호사가, 검사가, 아니면 제가 재판했던 사람이. 그래서 이곳까지 온 겁니다. 시 외곽, 아무도 절 찾지 않을 곳. 붕어빵이 익어서 뚜껑을 여니 고소한 냄새가 퍼집니다. 첫 번째 붕어빵은 항상 따로 두는데 작은 봉투에 담아서 나중에 버립니다. 아들이 좋아하던 거. 아줌마, 붕어빵 얼마예요? 고등학생 2명이 다가옵니다. 1,000원입니다. 3개 주세요. 따뜻한 붕어빵을
봉투에 담아주니 먹어봐. 여기 진짜 맛있어. 하며 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도 모르게 마스크 안쪽으로 미소가 번집니다. 오전 출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시장을 많이 지나갑니다. 붕어빵 2개요. 네, 잠시만요. 와, 맛있겠다. 맛있게 드세요. 고마워요. 아, 참. 거스름 돈. 감사합니다. 손님들이 왔다 가는데 누구도 절 쳐다보지 않고 그냥 붕어빵만 사고 갑니다. 그게 좋습니다. 오전 장사가 한창인데 양복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한 중년 남성이 가판대 앞에 섭니다. 전 순간 몸이 굳습니다. 혹시 남자가 붕어빵을 보더니 절 바라봅니다. 순간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붕어빵 5개요. 네. 떨리는 손으로 붕어빵을 담아주고는 크게 숨을 쉽니다. 괜찮아. 아무도 날 몰라. 점심때쯤은 시장이 가장 붐비는데 손이 쉴 틈이 없습니다. 반죽 붓고 팥소 넣고 뒤집고 땀이 이마에 맺히고 마스크 안이 후끈한데 하지만 벗을 수 없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면 손님이 뜸해지니 전 리어카에 기댑니다. 다리가 아프고 허리도 뻐근한데 61살의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판사 시절엔 하루 종일 앉아 있었는데 편한 의자에 따뜻한 법정에 이제는 하루 종일 서 있습니다. 추운 시장 골목에서 이게 내 인생이야. 한 노인이 다가오는데 허름한 옷차림에 손에 빈 캔들을 담은 봉투가 쥐어져 있습니다. 저기 붕어빵 하나만. 떨리는 목소리입니다. 1,000원입니다. 노인이 주머니를 뒤집는데 동전 몇 개밖에 없습니다. 800원밖에 없네요. 미안합니다. 노인이 돌아서려 하는데 잠깐만요. 전 붕어빵 3개를 봉투에 담습니다. 드세요. 아니, 돈이 괜찮습니다. 그냥 드세요. 노인의 얼굴엔 민망함과 고마움의 어색한 미소가 드리워지고 감사합니다. 정말.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가시는데 전 그 뒷모습을 봅니다. 해가 저무니 시장에 조명이 하나 둘 켜집니다. 반죽이 떨어져 가며 팥소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틀에 불을 끄고 설거지를 하는데 영숙 씨, 오늘 장사 어때? 채소 가게 김 사장님이 물으십니다. 그럭저럭요. 이 추운 날 고생 많아. 이거 좀 가져가. 무 1개를 내미시는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이고, 그냥 가져가. 어차피 못 팔 거야.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이는데 30년간 판사 시절엔 한 번도 고개 숙인 적 없었지만 이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죽입니다. 리어카를 정리하고 시장을 나오는데 시장 입구 가로등 아래에 한 젊은 여자가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까워지자 여자가 말을 겁니다. 혹시 박영숙 판사님 맞으세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고 세상이 멈춥니다. 그리고 걱정했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들켰다. 사람 잘못 보셨어요. 목소리가 떨리는데 여자는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아닌데, 목소리도 똑같으신데. 전 박영숙이 아닙니다. 전 서둘러 이 자리를 벗어나려 하는데 여자가 뒤따라옵니다. 판사님, 저예요. 한지우. 5년 전에 소년법정에서 한지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기억이 떠오릅니다.
2019년 가을 편의점 절도 사건. 18살 소녀였고 가정폭력으로 가출한 아이였으며 검사는 소년원 송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전 보호관찰로 판결하며 마지막 기회를 줬습니다. 정말 아닙니다. 잘못 보셨어요. 전 더 빨리 걷는데 여자가 앞을 막아섭니다. 판사님, 왜 이러세요? 저 지우예요. 그때 판사님이 절 살려주셨잖아요. 비켜주세요. 판사님, 비켜달라고요. 목소리가 커지니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보고 전 황급히 고개를 숙입니다. 여자가 한 걸음 물러서며 죄송해요. 제가 너무... 전 대답 없이 서둘러 걷는데 뒤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판사님, 내일 또 올게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그냥 걷습니다. 걷고 또 걷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전 손이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려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들켰어. 이제 어떡하지? 버스가 오니 서둘러 올라타고 창밖을 봅니다. 시장 입구 쪽 여자는 아직도 서서 저를 보고 있습니다. 고개를 돌립니다. 고시원 방문을 잠그고 바닥에 주저앉으며 모자를 벗고 마스크를 벗습니다. 거울을 보니 창백한 얼굴에 핏기 없는 입술입니다. 휴대폰을 꺼내 이틀 전에 온 문자를 봅니다. 엄마, 다음 달 출소합니다. 면회 와주시겠어요? 아직 답장을 못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엄마는 지금 붕어빵 팔아. 면회 갈 여유가 없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보니 형광등이 깜빡입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3년 전 그날이 떠오릅니다. 2021년 8월 15일 새벽 2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저 사고 났어요.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 무슨 사고? 음주운전. 사람을 쳤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며 급히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구급차, 경찰차가 있었고 피해자는 20대 여성이었는데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아들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엄마, 어떡해요? 아들은 32, 결혼을 앞두고 있었으며 대기업 다니던 전도유망한 아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전 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엄마였습니다. 걱정하지 마. 엄마가 어떻게든 해줄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담당 형사를 만나 제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형사님, 제 아들입니다. 초범이고요. 피해자분 합의만 되면. 형사의 표정이 굳습니다. 판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발 한 번만 조용히 처리할 수 있도록. 판사님, 전 집요하게 부탁하며 매달렸습니다. 30년 판사 경력, 그 모든 게 무색했습니다. 그리고 청탁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사에게 연락했는데 법원 선배였습니다. 이번 합의 좀 도와줘요. 영수가 안 돼. 제발 이번 한 번만요. 결국 합의가 됐고 거액의 합의금으로 제 퇴직금 전부를 쏟아부었으며 사건은 조용히 처리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법원 내부 감찰, 조사, 청문회.
피고인의 모친인 박영숙 판사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 파면 30년 경력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판사복을 벗었습니다. 마지막 날 법정을 나서며 동료들의 시선을 느꼈는데 경멸, 실망, 동정이었습니다. 냉담스러웠던 남편은 사건 한 달 무렵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신당했소. 더 이상 못 살겠소. 여보, 이혼합시다. 아들도 당신 탓에 그렇게 됐소.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아파트는 남편 앞으로 전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아들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년 6개월. 제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집행유예를 받았을 텐데 제가 개입했기 때문에 오히려 형량이 늘었습니다.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됐어. 면회실에서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뒤로 면회를 거부했습니다. 눈을 감으니 눈물이 흐릅니다. 한지우, 그 아이가 왜 날 찾았을까? 내일 또 온다고 했습니다. 시장을 옮겨야 하나? 하지만 갈 곳이 없고 여기서라도 버티야 합니다. 냉장고에서 김밥 하나를 꺼내는데 편의점에서 산 김밥입니다. 침대에 누우니 천장에 곰팡이 자국이 보입니다. 판사님도 자식 있으시잖아요. 그때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전 차갑게 말했습니다. 법은 법입니다. 하지만 제 자식 일이 되니까 전 법을 어겼습니다. 나는 위선자야. 눈을 감는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 내일 새벽 5시면 일어나야 합니다. 내일 그 아이가 오면 어떻게 하지? 모른 척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인정해야 할까요? 아니야. 인정하면 안 돼. 여기까지 왔는데 다짐합니다. 내일도 모른 척 하기로.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겁습니다. 5년 전 그 아이에게 기회를 줬는데 지금 그 아이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잘 살고 있을까요? 아니야. 생각하지 마. 내일도 아니야. 뒤척이며 시계를 또 봅니다. 밤 12시. 창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누군가 싸우는 소리도 들립니다. 고시원 밤은 시끄럽습니다. 전 이불을 뒤집었습니다. 내일은 다른 자리에서 장사해야겠어. 그렇게 마음먹습니다. 다음날 새벽, 전 평소보다 30분 일찍 나와서 시장 안쪽, 평소와 다른 자리를 찾았습니다. 정육점 옆 좁은 공간,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었고요. 리어카를 세우고 준비를 시작하는데 마음이 계속 불안합니다. 장사를 시작하니 손님이 드문드문 오는데 평소 자리보다 한산합니다. 아, 여기 계셨네요.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리니 몸이 굳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니 한지우가 서 있는데 손에 커피 2잔을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시장을 구석구석 찾았어요. 전 아무 말도 못하는데 지우가 커피 한 잔을 내밉니다. 드세요. 추우시잖아요. 필요 없어요. 판사님, 전 판사 아닙니다. 그만 가주세요. 지우가 한숨을 쉬며 옆빈 의자에 앉습니다. 안 갈 거예요. 얘기하고 싶어요. 전 간호사예요. 지금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일하고 교대 근무라 시간 많아요. 매일 올 수 있어요.
전 붕어빵을 뒤집는데 손님이 옵니다. 붕어빵 3개요. 네. 봉투에 담아주니 손님이 가고 다시 침묵이 흐르는데 지우는 여전히 앉아 있습니다. 왜 절 찾은 거예요? 목소리가 나오니 지우가 고개를 듭니다.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감사? 5년 전 판사님이 저한테 기회 주셨잖아요. 소년원 가는 대신 보호관찰. 그때 판사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전 기억합니다. 그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을. 내 인생은 이제 시작이야.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지우가 미소 짓습니다. 네. 그 말씀, 그 말 듣고 전 정말 다시 시작했어요. 검정고시 받고 간호학과 들어갔어요. 장학금 받으면서 공부했고 졸업하고 지금은 간호사예요. 지우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판사님 아니었으면 전 지금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왜 날 찾은 거예요? 감사 인사 전하려고? 네. 이제 했으니까 가요. 판사님, 왜 여기 계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건 당신이 알 바 아니에요. 알고 싶어요. 전 지우를 똑바로 봅니다. 당신은 몰라요. 법을 지켜야 할 사람이 법을 어긴다는 게 어떤 건지. 전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당신한테 기회를 줬다고? 웃기는 소리. 전 제 아들한테는 법을 어기면서 기회를 줬어요. 판사님, 그러니까 제발 가줘요. 당신 보면 제가 더 비참해져요. 목소리가 떨리는데 지우가 일어섭니다. 가는 줄 알았는데 리어카 반대편으로 돌아오며 앞치마를 두릅니다. 뭐 하는 거예요? 도와드릴게요.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필요해요. 혼자 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저한테 기회 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판사님한테 기회 드릴게요. 전 아무 말도 못하는데 지우가 붕어빵 틀을 닦기 시작합니다. 서툴지만 열심히 닦습니다. 손님이 옵니다. 붕어빵 5개요. 네. 지우가 대답하며 익숙한 손놀림으로 봉투에 담습니다. 젊으신 분이 손이 빠르시네요. 감사합니다. 환하게 웃으며 대답하는데 손님이 가고 지우가 절 봅니다. 판사님, 반죽 더 필요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섞을까요? 전 고개를 끄덕이니 지우가 반죽을 섞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오전이 지나가는데 지우는 계속 옆에서 도우며 손님 응대도 하고 설거지도 합니다. 전 그저 붕어빵만 굽습니다. 점심때 지우가 떡볶이 2개를 사옵니다. 드세요. 배 안 고파요. 거짓말.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드셨잖아요. 어떻게 봤어요? 물만 드시는 거. 내미는 젓가락을 받아 떡볶이를 한 입 먹으니 따뜻합니다.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판사님은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저는 지우를 바라봅니다. 자식 사랑하는 게 죄예요? 엄마니까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법도 중요하지만요. 사람이 더 중요하잖아요. 전 젓가락을 놓습니다. 당신은 몰라요. 알아요. 판사님 기사 다 봤어요. 검색해 봤어요. 판사님 아드님 내년에 출소하신대요. 어떻게? 기사에 나와 있었어요. 전 고개를 숙이는데 지우가 제 손을 잡습니다. 판사님, 아드님 만나세요. 만날 수 없어요. 왜요? 아들이
절 원망해요. 쟤 때문에 더 큰 벌을 받았어요. 그래도 엄마잖아요. 엄마 자격도 없어요. 아들 인생 망쳤는데. 지우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판사님은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게 엄마예요. 전 손을 빼냅니다.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후 내내 침묵 속에서 일하는데 지우는 계속 옆에 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장사를 마치니 지우가 설거지를 합니다. 이제 가세요. 당신도 피곤할 텐데. 내일 또 올게요. 왜요? 왜 이러는 거예요? 지우가 웃습니다. 5년 전 판사님이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혼자가 아니라고. 이제 제가 판사님한테 그 말 해주고 싶어요. 판사님, 혼자가 아니에요. 지우가 앞치마를 벗고 가는데 전 그 뒷모습을 봅니다. 가슴이 먹먹합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정말 매일 오는데 교대 근무라 시간이 다르지만 꼭 들렀고 도와주고 갔습니다. 처음엔 거부했지만 지우는 포기하지 않았고 솔직히 도움이 됐습니다. 혼자 할 때보다 일이 수월했습니다. 판사님, 오늘 손님 많았네요. 그러게요. 제가 SNS에 올렸거든요. 여기 붕어빵 진짜 맛있다고. 뭐요? 왜 그런 걸? 홍보해드리는 거죠. 판사님, 붕어빵은 정말 맛있잖아요. 전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는데 지우는 환하게 웃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지우를 알게 됐습니다. 영숙 씨 딸이야? 김 사장님이 묻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친구요. 엄마 친구. 지우가 대신 대답하니 김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좋은 친구 뒀네.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네, 이상합니다. 이 아이는 왜 이러는 걸까요? 왜 매일 오는 걸까요? 지우 씨, 네, 왜 이러는 거예요? 매일 오고 도와주고 말씀드렸잖아요. 감사해서요. 그 정도면 충분히 갚았어요. 이제 그만. 아니에요. 지우가 고개를 젓습니다. 전 판사님한테 진 빚이 너무 많아요. 평생 갚아도 모자라요. 5년 전에 제가 소년원 갔으면 전 지금 없었을 거예요. 인생이 끝났을 거예요. 하지만 판사님,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전 대답하지 못하는데 지우가 제 손을 잡습니다. 이제 제가 판사님 곁에 있을게요. 그날 밤 고시원 방에서 생각합니다. 저 아이는 왜 저렇게 착할까? 5년 전 제가 판결을 내렸을 때 그저 법에 따라 판단했을 뿐이고 특별한 감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 아이는 그걸 은혜로 여기고 있습니다. 나는 내 아들한테 뭘 했지? 휴대폰을 꺼내니 아들의 문자가 보입니다. 엄마, 출소일 정해졌어요. 1월 15일입니다. 오실 거죠? 손가락이 떨리는데 답장을 써야 하는데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가야 하나? 가지 말아야 하나? 다음 날 지우가 묻습니다. 판사님, 아드님한테 가세요? 어떻게? 표정 보면 알아요. 고민하고 계시죠? 가세요. 꼭 가세요. 하지만 아들은 절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에요. 엄마를 안 보고 싶은 자식은 없어요. 지우 씨는 부모님이. 말을 멈추니 지우의 표정이 굳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괜찮아요.
지우가 웃는데 슬픈 웃음입니다. 전 부모님이 누군지 몰라요. 어릴 때 버려졌거든요. 그래서 더 잘 알아요. 부모가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지우가 제 손을 꼭 잡습니다. 판사님, 후회하지 마세요. 가세요. 전 고개를 끄덕입니다. 1월 15일, 출소일. 전 새벽부터 준비했는데 붕어빵을 20개 구웠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던 거, 팥소가 가득 든 거. 판사님, 같이 갈까요? 아니에요. 혼자 갈게요. 알겠어요. 힘내세요. 지우가 절 꼭 안아줍니다. 교도소 앞 오전 10시. 출소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환하게 웃으며 전 구석에 서서 붕어빵 봉투를 꼭 쥐고 있는데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그리고 아들이 나옵니다. 많이 야위었고 얼굴이 헬쑥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는데 누굴 찾는 것 같습니다. 전 한 걸음 나섭니다. 민수야. 아들이 돌아보는데 전 봅니다. 제 아들을.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전 다가가며 붕어빵 봉투를 내밉니다. 내가 좋아하던 거. 아들이 봉투를 받아 열어보니 붕어빵들, 식어버린 붕어빵들이 들어있습니다. 엄마, 미안해. 따뜻한 걸 못 가져와서. 아니에요. 아들이 붕어빵 하나를 꺼내 한 입 베어 무는데 그리고 웁니다. 엄마, 엄마. 아들이 저를 안으니 전 얼어붙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들을 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처음에는 엄마가 원망스러웠어요. 알아. 하지만 아들이 흐느낍니다. 엄마가 그렇게 한 이유를 이제 알아요. 날 사랑해서였다는 거. 민수야. 엄마. 제가 미안해요. 엄마 인생 망쳐서. 아니야.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우는데 교도소 앞에서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엄마는 지금, 엄마는 괜찮아. 잘 살고 있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엄마, 제가 다시 시작할게요. 취직해서 엄마 모실게요. 아니야. 그냥 너만 잘 살면 돼. 엄마는 이제 괜찮아. 정말이야. 전 웃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습니다. 아들도 웃는데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아들과 헤어진 후 전 시장으로 돌아왔는데 지우가 대신 가게를 봐주고 있었습니다. 판사님. 지우가 달려오며 제 얼굴을 봅니다. 어떻게 됐어요? 아드님은요? 잘 만났어요. 다행이다. 지우가 안아주니 전 지우의 품에서 또 웁니다. 고마워요. 지우 씨가 아니었으면. 아니에요. 판사님이 용기 내신 거예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 친구 집에서 며칠 있을게요. 곧 구직 활동 시작할 거예요. 그래.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네. 엄마도 몸 챙기세요. 제가 곧 엄마 모시러 갈게요. 알았어. 전화를 끊고 전 창밖을 보니 눈이 내립니다. 이제 조금은 괜찮아질까? 다음 날부터 달라졌습니다. 아들을 만난 후 뭔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고 손님들에게도
더 환하게 웃게 됐습니다. 아줌마, 오늘 기분 좋아 보이네요. 네,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럼 붕어빵 하나 더 주세요. 손님들이 웃으니 저도 웃습니다. 판사님, 많이 밝아지셨어요. 지우도 눈치챘습니다. 그래요? 네. 예전엔 항상 고개 숙이고 계셨는데 지금은 눈을 마주치세요. 보기 좋아요. 원래 판사님이 이런 분이셨을 것 같아요. 그날 오후 한 중년 여성이 가게 앞에 서는데 낯익은 얼굴입니다. 전 순간 굳습니다. 최 변호사. 법원 동기였고 30년을 함께 일한 동료였습니다. 여자가 절 보는데 눈이 마주칩니다. 영수가. 전 모자를 더 눌러 쓰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영수가.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붕어빵을 팔고 있어?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니 전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선이야, 제발, 이게 무슨, 너, 이렇게까지. 최 변호사의 목소리가 떨리고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영수가, 나한테 왜 연락 안 했어? 내가 도와줄 수 있었는데. 괜찮아. 난 이제. 무슨 소리야? 이게 괜찮은 거야? 최 변호사가 다가와서 제 손을 잡습니다. 영수가, 나한테 와. 내가 일자리 구해줄게. 법률사무소에서 일할 수 있어. 안 돼. 왜 안 돼? 난 자격이 없어. 무슨 자격? 너 30년 판사 했잖아. 그게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전 고개를 젓습니다. 선이야, 난 법을 어겼어. 판사가 법을 어겼어. 그래도 이게 내 벌이야. 내가 받아야 할 벌. 영수가. 최 변호사가 우는데 전 손을 빼냅니다. 고마워. 하지만 난 괜찮아. 정말이야. 정말 괜찮아? 응. 이제는 괜찮아. 최 변호사가 한참을 절 보더니 지갑을 꺼냅니다. 붕어빵 줄 수 있어? 응. 20개 줄 수 있어? 그렇게 많이? 사무실 사람들 주게. 내 붕어빵 맛있다고 소문내줄게. 전 붕어빵을 담습니다. 20개. 최 변호사가 돈을 내는데 많이 냅니다. 이건 너무 많아. 괜찮아. 그냥 받아. 선이야. 영수가. 넌 나쁜 사람 아니야. 절대 아니야. 최 변호사가 붕어빵을 들고 가며 뒤돌아서서 손을 흔듭니다. 전 그 뒷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흐릅니다. 지우가 다가옵니다. 판사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친구분이신가 봐요. 응, 오랜 친구. 좋은 분이네요. 응. 그날 밤 최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영수가, 붕어빵 정말 맛있다. 다들 어디서 샀냐고 물어봐. 내일 또 갈게. 친구들도 데리고. 전 웃으며 답장합니다. 고마워. 선이야. 다음 날 정말로 최 변호사가 왔는데 동료 변호사 3명과 함께였습니다. 영숙이가 만든 붕어빵이야. 진짜 맛있어. 변호사들이 붕어빵을 사며 진짜로 맛있다고 말합니다. 여기 단골 할게요. 명함 있어요? 예약도 되나요? 전 당황하는데 지우가 대신 대답합니다. 예약 안 받아요. 선착순이에요. 그럼 자주 와야겠네요. 변호사들이 웃으며 가는데 최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제 손을 꼭 잡습니다.
영수가 힘내. 고마워. 그 후로 손님이 늘었는데 최 변호사가 소문을 낸 것 같습니다. 법조계 사람들이 하나둘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지만 그들은 절 무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존중했습니다. 붕어빵 정말 맛있어요. 사장님, 사장님, 그렇게 불러줍니다. 판사도 파면된 사람도 아닌 그냥 붕어빵 사장님. 이것도 괜찮네. 2월이 됐습니다. 장사를 시작한 지 5개월째. 이제 단골들이 꽤 생겼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직장인들, 학교 가는 학생들, 시장 상인들. 영숙 씨, 오늘도 왔어. 네, 어서 오세요.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더 이상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다.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자주 옵니다. 주 3회 정도. 밤 근무가 끝나면 들러서 도와줍니다. 판사님, 제가 병원 후배들도 데려올게요. 그래, 고마워. 어느 날 오후, 한 남자가 가게 앞에 섭니다. 30대 후반, 심각한 표정. 박영숙, 판사님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저 기억하세요? 전 남자를 봅니다. 낯이 익습니다. 하지만 누군지 기억이 안 납니다. 죄송한데, 누구시죠? 2018년, 횡령 사건. 판사님이 제게 징역 2년을 선고하셨습니다. 순간 기억이 납니다. 그 사건, 중소기업 격리, 회사 돈 5천만 원 횡령. 초범이었지만 금액이 커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기억납니다. 저 출소하고 재취업 못했습니다. 정가자라서요. 이혼하고 애들은 못 만나고 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판사님, 판사님은 지금 어떻게 사세요? 법 어기고도 이렇게 붕어빵이나 팔면서요? 가슴이 철렁합니다. 전 집도 없이 떠돌고 있습니다. 일용직이나 하면서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판사님은 저한테 2년을 선고하면서 법은 공정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판사님 아드님은요? 음주운전에 사람 치고도 1년 반이었죠? 전 횡령으로 2년이었는데요. 할 말이 없습니다. 남자가 다가옵니다. 판사님, 공평하지 않잖아요. 법이 공평하다면서요? 저도 벌을 받았습니다. 무슨 벌이요? 파면? 그게 벌이에요? 전 인생이 망가졌는데? 남자가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여기 이 사람, 전직 판사래요. 자기 아들 봐주려다가 잘렸대요. 뭐, 판사가? 맞아요. 검색해보세요. 박영숙. 사람들이 휴대폰을 꺼냅니다. 검색합니다. 기사들이 나옵니다. 진짜네. 박영숙 판사. 와, 여기서 붕어빵 팔고 있었어? 웅성거림, 수군거림. 전 고개를 숙입니다. 판사님, 지우가 달려옵니다. 남자 앞을 막아섭니다. 비켜요.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돼요. 뭔데요, 당신은? 판사님은 좋은 분이에요. 좋은 사람? 자기 자식만 봐주는 게 좋은 사람이에요? 지우가 고개를 젓습니다. 판사님은 저를 살려주셨어요. 5년 전에. 지우가 웁니다. 전 소년원 갈 뻔했어요. 하지만 판사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판사님은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냥
엄마였을 뿐이에요. 남자가 비웃습니다. 엄마, 전 아빠였는데요. 제 딸들은 어떡하고요? 죄송해요. 하지만 됐어요. 이제 알 사람은 다 알 거예요. 여기 전직 판사가 붕어빵 판다고. 남자가 돌아섭니다. 사람들도 하나둘 흩어집니다. 하지만 수군거림은 계속됩니다. 전 주저앉고 싶습니다. 지우가 저를 안아줍니다. 판사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미안해. 지우 씨, 나 때문에. 아니에요. 판사님 잘못 아니에요. 하지만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걸. 그날 밤 SNS에 글이 올라옵니다. 신월시장 붕어빵 할머니 알고 보니 전직 판사, 아들 봐주려다 파면 디귿디귿. 댓글이 달립니다. 와 진짜 역겹네. 법은 공정하다면서 키읔키읔. 불쌍하긴 한데 자업자득 아님? 그래도 붕어빵은 맛있더라. 맛있어도 안 사먹음 비읍비읍. 지우가 전화합니다. 판사님, SNS 보지 마세요. 이미 봤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금방 잊혀질 거예요. 그럴까요? 네, 꼭 그럴 거예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손님이 확 줄었습니다. 평소의 절반도 안 됩니다. 저기, 붕어빵, 손님이 다가옵니다. 주문하려다가 멈춥니다. 아, 다음에 올게요. 가버립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수군댑니다. 저 사람이래. 진짜? 와, 전 붕어빵을 굽습니다. 손님이 없어도 굽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김 사장님이 다가옵니다. 영숙 씨, 네, 힘내요. 사람들 금방 잊어버려요. 감사합니다. 나는 영숙 씨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지난 몇 달 봐왔잖아요. 좋은 사람이에요. 눈물이 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정 사장님도 옵니다. 영숙 씨, 나도 마찬가지야. 신경 쓰지 마. 상인들이 하나씩 와서 위로합니다. 그들은 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님은 계속 줄었습니다. 일주일 후, 하루 매출이 2만 원. 이제 정말 끝인가? 매출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하루 10,000원, 5,000원이었고 어떤 날은 한 개도 못 팔았습니다. 고시원 월세를 못 냈는데 관리인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달까지는 봐드릴게요. 하지만 다음 달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우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걱정할까봐. 어느 날 밤 집 앞 편의점 앞에 앉아 있는데 판사님, 지우의 목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지우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옵니다. 왜 전화 안 받으세요? 걱정했잖아요. 미안해요. 밥 드셨어요? 역시 안 드셨죠? 지우가 제 손을 잡아 끄는데 근처 식당으로 가서 따뜻한 밥을 시킵니다. 드세요. 지우 씨, 미안해요. 나 때문에. 무슨 소리예요? 빨리 드세요. 숟가락을 들어 한 입, 두 입 먹는데 눈물이 흐릅니다. 지우가 제 등을 쓰다듬습니다. 판사님, 우리 시장 떠나요. 뭐, 다른 곳으로 가요. 아무도 모르는 곳. 하지만 괜찮아요. 전 어디든 따라갈게요. 지우 씨, 판사님은 혼자가 아니에요. 전 지우를 봅니다. 이 아이는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걸까요? 지우 씨, 왜 이렇게까지 해줘요? 지우가 웃는데 눈물 섞인 웃음입니다. 판사님은 저한테 엄마 같은 분이에요. 전 엄마가 없었어요. 평생 엄마라는 게 뭔지 몰랐어요. 지우 씨, 근데 판사님 보면서 알았어요. 엄마가 이런 거구나. 누군가를 위해 자기를 다 내어주는 거구나. 지우가 제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전 판사님을 떠날 수 없어요. 제 엄마니까요. 전 지우를 안으며 한참을 안고 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야말로 감사해요. 엄마,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시장을 떠나기로. 다음 날 아침 상인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영숙 씨, 어디 가요? 다른 곳으로 가볼까 해요. 아니, 왜요? 여기 있어요. 김 사장님이 말립니다. 손님들 금방 돌아올 거예요. 조금만 더 버텨봐요. 아니에요. 이미 결정했어요. 영숙 씨, 정 사장님도 오고 다른 상인들도 모입니다. 가지 마요. 우린 당신 편이에요.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여기가 당신 자리예요. 눈물이 나지만 고개를 저어야 합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살 수 있었어요. 리어카를 끌고 시장을 나서는데 뒤에서 사람들이 손을 흔듭니다. 영숙 씨, 잘 지내요. 힘내요. 전 뒤돌아보며 마지막으로 손을 흔듭니다. 서울의 외곽, 아무도 모르는 곳. 작은 공원 앞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지우가 옆에서 도와줍니다. 여기 좋네요. 조용하고, 응, 판사님, 다시 시작해요. 이번엔 잘 될 거예요. 하지만 손님이 없고 지나가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 하루 매출 5,000원. 판사님, 제가 SNS에 홍보할까요? 아니, 괜찮아. 하지만, 지우 씨, 난 이제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 알겠어요. 어느 날 오후 한 할머니가 다가옵니다. 붕어빵 하나. 네, 1,000원입니다. 할머니가 먹으며 웃습니다. 맛있네. 내일 또 올게. 감사합니다.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다음 날도 왔고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여기 붕어빵 맛있어. 그래, 하나 줘봐. 조금씩, 아주 조금씩 손님이 늘었습니다. 한 달 후 하루 매출 3만 원. 많지 않지만 살 수는 있습니다. 판사님 보세요. 단골 생겼어요. 지우가 좋아하는데 저도 웃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어느 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취직됐어요. 정말? 어디에? 작은 회사지만 일은 괜찮아요. 잘 됐다. 엄마, 이제 제가 엄마 모실게요. 원룸 하나 얻을게요.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엄마, 민수야. 엄마는 지금 행복해. 정말이야. 정말이에요? 응. 좋은 사람들이 옆에 있어. 그걸로 충분해. 전화를 끊고 전 하늘을 보니 별이 보입니다. 나는 이제 괜찮아. 판사였을 때보다, 아파트에서 살았을 때보다 지금이 더 마음이 편합니다. 명예도, 돈도, 집도 없지만 저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우가 옆에 앉습니다. 엄마, 뭐 생각해요?
엄마, 이제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전 웃습니다. 그래, 그러렴. 지우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댑니다. 엄마, 행복해요? 응, 행복해. 저도요. 우리는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별을 보면서 겨울이 끝나가고 봄이 옵니다. 공원에 꽃이 피니 사람들도 늘어납니다. 여기 붕어빵 맛있대. 진짜? 한번 먹어보자. 젊은 사람들이 오고 노인들도 오며 아이들도 옵니다. 할머니, 여기 붕어빵 진짜 맛있어요. 그래, 그럼 하나 더.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김 사장님이 찾아왔습니다. 영숙 씨, 잘 지내? 사장님, 어떻게? 지우 씨한테 들었어. 여기 있다고. 장사 잘 되는 것 같네. 다행이야. 네. 덕분에 우리 시장 사람들 다 보고 싶어 해. 한번 놀러와. 네. 꼭 갈게요. 김 사장님이 붕어빵을 10개 사고 갑니다. 전 그 뒷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핑 돕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24년 8월 무더운 여름입니다. 이제 붕어빵 대신 호두과자를 파는데 계절에 맞춰서입니다. 지우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엄마, 여름엔 붕어빵 안 팔리잖아요. 호두과자 어때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장사는 안정됐고 하루 5만 원 정도 버는데 작은 월세방을 얻었습니다. 고시원보다는 낫습니다. 지우는 제 방 근처로 이사 왔습니다. 엄마 혼자 두면 걱정돼요. 지우야, 내 생활은 괜찮아요. 병원도 가깝고요. 우리는 가족이 됐습니다. 피는 안 섞였지만 진짜 모녀처럼. 아들도 가끔 찾아오는데 회사 일이 바쁘지만 주말엔 꼭 옵니다. 엄마, 이번 달 용돈이에요. 아니야. 이제 제가 효도할게요. 고마워. 어느 날 최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영수가, 선이야, 우리는 안 씁니다. 잘 지내? 응, 너 보다시피 여기가 더 좋아 보이네. 사람도 많고. 응, 나름 자리 잡았어. 최 변호사가 진지한 표정을 짓습니다. 영수가, 사실 할 말이 있어. 뭔데? 법원에서 복권 심사 제도가 생겼어. 복권? 응. 파면된 법조인도 일정 기간 후 복권 신청할 수 있대. 물론 판사는 못하지만 법률 자문이나 교육 쪽은 가능하고. 신청해 볼래? 내가 도와줄게. 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왜?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난 이미 시작했어. 다른 방식으로. 영수가, 선이야, 난 지금 행복해. 정말이야. 최 변호사가 절 보는데 한참을 봅니다. 그래, 내가 행복하다면 됐어. 고마워. 걱정해줘서. 최 변호사가 호두과자를 사며 웃습니다. 그래도 가끔 연락해. 친구잖아. 그럴게. 9월이 왔고 선선한 바람이 붑니다. 어느 날 오후 낯선 남자가 다가왔는데 30대 후반, 어디서 본 것 같습니다. 박영숙 판사님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2월에 왔던 그 남자입니다. 횡령으로 2년 선고받았던. 순간 긴장되는데 또 화를 내러온 걸까요? 그때 죄송했습니다. 네, 화풀이 했어요.
판사님한테 남자가 고개를 숙입니다. 판사님 잘못이 아닌데 제 인생이 힘들다고 판사님한테.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남자가 봉투를 내밉니다. 이거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게 뭔데요? 편지요. 제 딸이 썼어요. 편지를 여니 초등학생 글씨입니다. 아빠, 사랑해요. 다시 만나고 싶어요. 눈물이 핑 돕니다. 딸이 연락했어요. 엄마가 연락처 줬대요. 다행이네요. 판사님, 저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제대로. 정말 잘 됐어요. 판사님도 힘내세요. 저도 응원할게요. 남자가 호두과자를 사며 웃습니다. 맛있겠다. 남자가 가는데 전 그 뒷모습을 봅니다. 지우가 옆에서 웃습니다. 엄마, 보세요. 다들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게. 엄마도요. 응, 나도. 12월이 왔습니다. 1년 만에 다시 겨울입니다. 붕어빵 장사를 다시 시작했는데 손님들이 좋아합니다. 아, 드디어 붕어빵 시즌이네. 할머니 붕어빵 기다렸어요. 어느 날 저녁 눈이 내립니다. 첫눈입니다. 손님이 뜸해지니 장사를 정리하려는데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아들이 달려오는데 그리고 옆에 여자가 있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 있어요. 누구니? 제 여자친구요. 수진이에요. 여자가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머니? 네. 민수 오빠한테 엄마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눈물이 나는데 아들이 제 손을 잡습니다. 엄마, 내년에 결혼하려고요. 정말? 네. 수진이가 절 받아줬어요. 정과자인데도 잘 됐다. 엄마,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살게요. 그래. 수진이 붕어빵을 삽니다. 어머니 붕어빵 정말 맛있어요. 민수 오빠가 맨날 자랑했어요. 고마워요. 너무 맛있어요. 우리는 웃습니다. 눈 내리는 거리에서 그날 밤 지우와 함께 붕어빵을 먹습니다. 엄마, 무슨 생각해요? 지금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 저도요. 지우야. 네.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난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엄마가 절 살려줬잖아요. 5년 전에. 그리고 지금도. 지우가 제 손을 잡습니다. 엄마, 평생 함께 살아요. 저 어디 안 가요. 그래, 평생 함께. 눈이 내립니다. 61년 인생, 30년은 판사로, 3년은 추락으로.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판사복은 벗었지만, 명예는 잃었지만, 돈은 없지만, 저는 행복합니다. 진짜 가족을 찾았으니까, 진짜 저를 찾았으니까. 엄마, 내일은 뭐 할 거예요? 붕어빵 굽지. 뭐? 맞다. 너는? 저도 엄마 도와드릴 거예요. 당연하죠. 고마워. 고맙긴요. 당연한 거죠. 지우가 제 어깨에 기댑니다. 눈은 계속 내립니다. 하얗게 조용히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다음 날 아침. 붕어빵 하나요? 네, 금방이요. 할머니,
여기 진짜 맛있어요. 호호 고마워요. 리어카 앞에는 작은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은 말씀하세요. 따뜻한 붕어빵 드립니다. 그 옆에 지우가 덧붙인 문구. 여기는 제2의 시작을 응원하는 곳입니다. 전 붕어빵을 굽습니다. 웃으며 행복하게 제 인생의 새로운 문 앞에서 당신의 과거가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실수가 당신의 전부가 아닙니다. 당신의 지금, 당신의 선택이 당신을 만듭니다.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61세 붕어빵 장사 박영숙의 이야기는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이라면 박영숙 판사님께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댓글로 따뜻한 한마디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 따뜻한 하루 되세요.